얼마 전 미국 플로리다주 골프장에 악어가 나타났어. 그 영상이 공개됐는데 그걸 본 세계인들은 큰 충격에 빠졌어. 바로 이 영상이야. 엄청 큰 몸집, 긴 팔다리와 꼬리. 이게 악어야 공룡이야? 아니 이거 영화에서 봤던 공룡들 진짜 다 씹어먹던 그 고대 악어잖아. 이런 거대한 악어들이 실제로도 존재한다는 게 난 진짜 정말 놀라워. 이거 합성 아니야? 골프장에 갑자기 웬 악어? 플로리다주에는 악어 출몰이 정말 잦아. 악어가 나오는 건 놀랍지 않은 일이야.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바로 이 녀석들의 크기야. 악어의 걸음걸이가 정말 크고 마치 공룡 같아. 길이는 거의 6m도 넘어 보였어. 일반 자동차보다 훨씬 길다는 거지. 이게 충격적인 게 아직도 밝혀지지 않는 크기의 악어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상상도 못한 크기의 악어가 아직까지 어딘가에 숨어 있을 수도 있어. 너 늑대가 얼마나 큰 줄 알아? 보통 개랑 비슷할 것 같잖아. 아니야. 개랑은 크기가 아예 달라. 늑대는 완전 짐승이야. 엄청나게 큰 몸을 가지고 있고, 자 이것 봐, 거의 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실제로 미국에서 역대급으로 큰 늑대가 찍혔어. 숲속에서 사냥개들이 마구 지저대고 있어. 그런데 저기 커다란 검은 물체가 막 뛰어와. 사냥개들은 공포에 질렸어. 그 검은 물체는 거대한 늑대였거든. 사냥개들은 본능적으로 알았어. 자신들이 다 덤벼도 질 거라는 걸. 하지만 사냥개들은 용기를 내서 저 늑대에게 덤볐어. 그리곤 비명소리만 들렸지. 과연 이 사냥개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 거대 늑대는 자주 저렇게 카메라에 찍히고 있어. 저 포스 좀 봐. 아직도 숲속 어딘가를 돌아다니고 있다는데 진짜 밤에 혼자 숲속 돌아다니면 안 되겠다 꿀. 야, 우리는 숲속 들어가자마자 바로 잡아먹힐걸? 저 늑대 엄청 배고파 보이잖아. 그런데 저 늑대보다 센 동물은 없는 걸까? 너 이 영상 봤어? 한 남자가 곰에게 뛰어가. 그걸 본 곰은 두 발로 서서 일어나. 이 남성은 어떻게 됐을까? 정말 놀랍게도 이 곰이 원투 잽잽을 날려 사람이 쓰러져. 아이 뭐야, 이거 사람이 탈쓴 거잖아. 진짠 줄 알았네. 아니 이건 장난이고 사실 곰은 꽤 이미지가 친숙한 동물이야. 그런데 이 곰의 실제 크기가 얼만 줄 알아? 불곰은 보통 2m야. 무게는 한 300kg 정도 되는데 겨울잠 자기 전에는 몸집이 2배나 커져. 평소 2m가 되는 곰보다 훨씬 큰 곰들이 카메라에 종종 포착돼. 산속에서 곰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다면 숨도 쉬지 말고 도망가야 해. 곰 앞발에 한 번 맞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냥 몸이 반쪽 나는 거야. 곰이 다가왔을 때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곰한테 잡히면 거의 죽은 거라고 보면 돼. 그런데 정말 극한의 확률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혹시 너도 산에서 곰을 마주칠 수 있으니까 이 영상을 한번 봐봐. 한 남성이 강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옆에 거대한 물체가 다가와. 그건 바로 불곰. 남성은 바로 얼어붙었어. 어차피 도망가도 금방 잡히기 때문에 절대로 달려가선 안 돼. 남성이 아무 반응도 하지 않자 곰이 남성의 옆에 앉았어. 이 남자는 침을 꼴깍 삼켰어. 곰이 앞발이라도 휘두르면 이 남자는 200m 밖으로 날아갈 거야. 그런데 이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 곰이 갑자기 남자 쪽으로 고개를 돌려. 놀란 남자는 카메라를 돌렸어. 손을 심하게 떨었어. 그런데 다행히 곰은 다시 숲속으로 돌아갔어. 곰이 배가 안 고팠나 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다음 부분이야. 남자가 강 쪽으로 카메라를 돌리자 펼쳐진 광경이 곰이 수십 마리가 펼쳐져 있어. 야, 진짜 이 남자 용기가 대단하다. 곰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해. 도망가선 안 돼. 너라면 곰이 네 옆에 다가오면 어떡할 거야? 나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할게. 제발 잡아먹지 말아주라 꿀. 너 지구에서 가장 큰 동물이 뭔 줄 알아? 뭐 코끼리, 기린 뭐 이런 거 아니야? 보통 우리가 아는 건 그런 것들이야. 그런데 그동안 몰랐던 거대한 생명체들이 정말 많더라고. 실제로 카메라에 찍힌 것들을 내가 보여줄게. 이 동물의 정체가 뭐라고 생각해? 저거 사자 아니야? 뭐 사자가 저렇게 털이 많아? 저게 사자가 아니라 개야. 이 개는 티베트에 있는 초대형개 티베탄 마스티프야. 사자를 닮아서 사자개라고도 불려. 보는 것처럼 덩치가 엄청 커. 와, 저 우리에서 나오려는 것 좀 봐. 저 우리 부서지는 거 아니야? 무서워 꿀. 이 개는 원래 고산지대에서 가축이나 사람들을 지키는 녀석들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덩치가 거대한 거야. 심지어 성격도 굉장히 싸나워. 더 놀라운 건 턱 힘도 엄청 세서 늑대, 하이에나보다 더 센 애들도 있어. 야생동물 그 이상이지. 아니 보통 개들은 자신보다 무서운 상대를 만나면 바짝 얼어붙잖아. 근데 이 녀석은 시베리아 호랑이를 만났을 때도 공격 자세를 취하며 으르렁댔어.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영상이 하나 있어. 이 티베탄 마스티프를 수십 마리의 늑대 무리가 있는 곳에 데려갔어.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 꿈쩍도 하지 않았어. 저기 당당하게 서 있는 거 보여? 오히려 늑대들이 쫄아서 물러나. 이 늑대들이 오히려 강아지처럼 보인다니까? 저 정도면 진짜 사자 아니야? 길 걷다 실제로 마주치면 바로 도망갈 것 같은데 꿀. 실제로 한국애견협회 풍산개 심사위원님이 이 개를 마주친 적이 있어. 그분은 사나운 개를 정말 많이 봤지만 티베트에 가서 이 개를 보고 이렇게 말했대. 오금이 저리고 소름이 끼친다.
너 산타 썰매 끄는 동물이 뭔 줄 알아? 그 루돌프 말이야. 썰매는 사슴이 끌잖아. 그 루돌프 뿔 달린 사슴. 야, 생각해봐. 작고 여린 그런 사슴들이 어떻게 썰매를 끌어. 근데 그건 그냥 사슴이 아니야. 이 엘크 정도는 돼야지. 많고 손바닥 사슴으로도 알려진 이 사슴은 현존하는 사슴 중 가장 덩치가 커. 몸이 웬만하면 대형차보다 크거든? 보통 사슴이 약한 이미지잖아. 그런데 이 엘크가 뛰는 것 좀 봐. 와, 주변에 막 진동이 울려. 진짜 공룡 같지 않아? 이 엘크는 운동 능력이 엄청 뛰어나.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애초에 저 덩치를 보고 건드릴 생각하는 게 진짜 신기하다. 그런데 만약 이 엘크가 화가 나면 어떻게 될까? 정말 충격적인 게 실제로 캐나다에서는 곰보다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동물로 이 엘크가 꼽혔어. 엘크가 사람을 들이받거나 뒷발로 차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바로 즉사야. 한국에서는 이 작은 고라니에 치여도 뼈가 부러지거나 다치잖아. 그런데 이렇게 큰 엘크한테 치이면 진짜 뭐 말할 필요도 없어. 아, 이 정도는 돼야 산타 썰매를 끄는구나. 꿀 무섭다. 너 어렸을 때 영화 디워라고 봤어? 거기서 막 진짜 엄청 큰 뱀 괴물이 나오잖아. 기억나? 거기 나왔던 이 뱀이 사실 CG가 아니야. 아, 야, 장난해? 그거 CG인 거 초등학생도 알아. 안 속네. 아니 그럼 이건 어때? 이것도 CG 같아? 아니, 이거 뭐야? 진짜 같은데? 실제로 아마존에서 찍힌 아나콘다의 영상이야. 흔히 알려진 아나콘다의 크기는 엄청 크잖아. 코끼리도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니까. 현존하는 가장 거대한 뱀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어. 그린 아나콘다의 경우 몸 길이가 최대 7m까지 큰데, 근데 이건 공식 기록일 뿐이야. 카메라에 가끔씩 찍히는 거대한 아나콘다들에 비하면 이 정도 기록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마존 늪지대에서 이런 거대 아나콘다들이 종종 출몰하는데 너무 커서 다가갈 수가 없어. 뭐 거의 버스 크기야. 사실 멀리서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용기 있는 것 같아. 나였으면 바로 도망갔다 꿀. 이 아나콘다들은 자신보다 몇 배나 큰 동물들을 한 입에 삼켜서 잡아먹어. 진짜 충격적인 거 하나 보여줄게. 아나콘다가 카피바라를 사냥하는 모습이야. 몸을 꼬아서 카피바라의 숨통을 끊어버려. 그리고 한 입에 꿀꺽하지. 아니, 저렇게 작은 입으로 어떻게 큰 동물들을 잡아먹는 거지? 아, 너무 무섭게 생겼다, 진짜. 정말 충격적인 건 아나콘다들은 입에 들어가는 건 다 먹을 수 있어. 악어도 잡아먹고 심지어 자기 동족까지도 잡아먹어. 그럼 인간도 잡아먹을까? 다행히 인간을 잡아먹는 경우는 잘 없어.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일 뿐이야. 그런데 내 생각엔 저렇게 거대한 아나콘다들은 인간 정도는 그냥 쉽게 삼킬 수 있지 않을까? 잡기 더 쉬운 동물들이 많아서 우리를 안 잡아먹는 걸지도 몰라. 근데 우리는 돼지잖아. 우리도 잡아먹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한입 컷이야 꿀. 너 혹시 키가 몇이야? 나 한 150? 그건 왜? 내가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줄까? 너보다 키가 큰 새가 있어. 심지어 날개 펴면 너보다 2배는 클걸? 새가 그렇게 크다고? 뭐 공룡이야? 실제로 공룡처럼 생긴 이 새는 슈빌이라는 새야. 아프리카 현지인들은 이 새를 우프망 바우라고 부르는데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 작은 동물을 죽이는 놈. 굉장히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이 슈빌은 웬만한 작은 동물들은 다 먹어치워. 커다란 부리로 먹잇감을 단번에 잘라버려. 심지어 악어도 잡아먹어. 정말 충격적인 게 이 새가 뭐까지 잡아먹는 줄 알아? 어린 아이도 잡아먹었다는 말이 있어. 물론 그건 슈빌이 무섭게 생겨서 생긴 루머야.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래. 이런 거대한 몸집을 가진 새가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는 거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실제로 성격이 공격적이지 않아서 사람들도 별로 안 무서워해. 그런데 이 슈빌의 무서운 점은 따로 있어. 잘 들어봐. 들려? 바로 슈빌이 부리를 부딪히는 소리야. 마치 총소리 같지 않아? 실제로 이 소리가 굉장히 크고 소리의 간격이 기관총이랑 유사해. 사람들이 듣고 공포에 떨었어. 자고 있다가 갑자기 창문 밖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면 진짜 무서울 것 같지 않아 꿀? 너 코끼리 실제로 본 적 있어? 다들 코끼리가 크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런데 실제로 코끼리를 마주하면 그 크기에 압도돼버려. 실제로 본 사람들은 알 거야. 아프리카 코끼리는 육상 동물 중 가장 큰 동물이야. 맘모스의 후예답게 엄청난 크기를 자랑해. 자, 이 영상 한번 봐봐. 실제 크기가 체감되는 영상이야. 야생에서 코끼리가 이렇게 다가오면 어떻게 할 거야? 크기가 너무 커서 아무리 빨리 뛰어도 절대 따돌릴 수 없어. 생각보다 엄청 빨라. 이 거대한 코끼리가 발을 구르면 주변 땅이 진동하거든? 뭐 대형 자동차보단 훨씬 크고 그냥 살아있는 공룡을 보는 기분일 거야. 동물의 왕이 누구라고 생각해? 사자? 호랑이? 아니야. 바로 이 코끼리야. 그 사나운 사자도 코끼리를 보면 도망가. 코끼리한테 밟히는 순간 그냥 바로 쥐포 돼버리는 거야. 정말 놀라운 건 웬만한 육지 공룡들도 이 아프리카 코끼리보단 가벼웠어. 미래 인류는 코끼리 화석을 보고 공룡처럼 신기해하지 않을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동물들이 정말 많네. 우리 진짜 작은 거야. 영상에 안 나온 바닷속 더 큰 생물들도 엄청 많을걸? 혹시 알고 있는 큰 생명체들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줘 꿀. 오늘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동물 10마리를 보여드릴게요.
남극 하트 지느러미 오징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생물 중 하나예요. 이 오징어는 몸무게가 최대 750kg이고요. 길이가 최대 14m까지 자란다고 해요. 오징어 중에서 가장 큰 오징어종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보신 적 있나요? 거기에 나오는 괴물 크라켄이 이 오징어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 오징어는요, 크고 구불구불한 머리를 갖고 있고 갈고리로 덮인 길고 강력한 촉수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심해의 낮은 조도에 적응하는 정말 큰 눈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오징어는요, 남극 바다 깊고 얼음이 많은 곳에서 주로 발견된다고 해요. 최대 수심 2000m 깊이에서 먹이를 사냥하고요, 강력한 촉수랑 회전하는 갈고리를 사용해서 다양한 먹이를 잡아 죽이는 매복 포식자라고도 해요. 심지어 다른 포식자를 만났을 때 탈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위협을 받으면 몸에서 생물 발광 점액 구름을 방출해서 포식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든다고 해요. 아니 그럼 이 오징어가 인간들에게 잘 발견될까요? 정답은 아니에요. 이 오징어는 쉽게 찾아보기 힘들어서 야생에서의 연구가 무척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생물학적 행동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대요. 실제로 무척추 동물 중에서 가장 지능이 높다고 하는데 이런 거대하고 무서운 생명체가 바다 깊은 곳에 있다는 게 정말 무섭고 신기하지 않나요? 이 생물은 약 9,400만 년 전인 백악기 후기에 살았던 공룡이에요. 아르헨티노사우루스는 지금까지 발견된 공룡 중 가장 거대한 공룡 중 하나예요. 길이는 대략 30에서 40m, 무게는 70톤까지 자란다고 해요. 거대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노사우루스는 초식동물이에요. 목이 길고요, 머리는 작아요. 초목을 자르는 데 사용되는 말뚝 모양의 이빨도 있었다고 해요. 아르헨티노사우루스는 어디에 살고 있던 공룡일까요? 이 공룡의 화석은 1990년대 초 아르헨티나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요. 지금 살고 있는 생물이 아니라 정확하고 많은 자료는 없지만 과학자들은 이 아르헨티노사우루스의 크기와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 컴퓨터 모델링을 해보고 관련 종과의 비교도 해보고요. 그리고 심지어 벼 구조 분석까지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요. 이렇게 거대하고 무시무시하게 생긴 공룡도 그 당시 천하무적이 아니었다고 해요. 고대 파타고니아에서 아르헨티노사우루스와 공존했던 대형 수강류 공룡 기가노토사우루스 같은 포식자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위협들이 당시엔 존재했을 거라고 해요. 이렇게 멋지고 큰 생물을 지금은 실제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말 아쉽네요. 이 악어의 이름은 바다 악어예요. 강에서 사는 악어가 아니라 바다에서 살아요. 세계에서 가장 큰 파충류 중 하나인데요. 길이가 최대 6m까지 자랄 수 있고 무게가 1톤이 넘는데요. 6m의 악어라니 이거 완전 공룡 아닌가요? 이 바다 악어는 당연히 최상위 포식자이고 그들의 힘과 공격성은 이미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하다고 해요.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턱 힘을 가진 걸로도 유명한데요. 이런 무시무시한 턱 힘으로 물고기나 새, 포유류를 포함해서 잡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먹는다고 해요. 심지어 인간을 공격하고 먹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 무시무시한 동물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무시무시한 평판에도 불구하고 이 바다 악어는요,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서식지에 있는 다른 종의 개체수를 조절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러니 당연히 없어서는 안 될 생물이겠죠. 이 바다 악어는요, 수명도 길어요. 일부 개체는 최대 70년 이상을 산다고 해요. 어쩌면 사람보다 오래 사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바다 악어는요, 다양한 서식지와 환경에 적응하는 놀라운 능력으로도 유명해요. 민물이나 강 또는 호수, 심지어 열린 바다에서도 동등하게 서식한다고 해요. 이런 바다 악어는요, 먹이가 풍부하고 적합한 번식지를 찾아 때로는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알에서 나온 새끼 바다 악어는 강한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부화하자마자 스스로 헤엄치고 사냥도 할 수 있다고 해요. 태어나자마자 1차 전직하고 태어나네요. 심지어 이 바다 악어는요, 최대 30m 깊이까지 잠수하고 한 번에 최대 1시간 동안 물속에서 머문 기록도 있다고 해요. 그럼 이 바다 악어들은 도대체 어디에 살까요? 특히 호주에 많다고 해요. 그런데 호주는 관광지로 유명하잖아요. 악어 관련된 사건 사고 많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사건 사고 물론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혹시라도 호주로 관광 예정이신 분들은 꼭 안전한 거리에서 바다 악어를 관찰해 주셔야 돼요. 일부 지역에서 바다 악어가 신성한 동물로 숭배되고 그 지역 사회의 문화적 상징이라고도 해요. 이 바다 악어를 존중해주는 멋진 관광객이 되길 바래요.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뱀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이 그린 아나콘다라고 해요. 그린 아나콘다는요, 주로 남미에서 발견되는 뱀이고요, 최대 8.8m까지 자랄 수 있다고 해요. 심지어 무게가 227kg 이상 나간다고 해요. 아니, 이 아나콘다들은 독이 없거든요. 근데 수축을 사용해서 먹이를 쥐어짜서 죽인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강력한 근육 덕분인지 먹이를 조여서 죽이는 능력이 뛰어나서 독이 필요 없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무서운 이미지 때문에 식인 동물이라는 평판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대한 공격은 상당히 드문
드물다고 해요. 본인이 자극을 받거나 위협을 느낄 때만 가끔씩 공격한대요. 저 같은 돼지는 한입거리도 안 될 것 같아요. 꿀꿀. 이 아나콘다들은 땅에서도 물에서도 살 수 있어요. 뭐 늪이나 습지, 느리게 움직이는 개울 근처에 종종 발견된다고 해요. 몸은 전체가 근육질로 되어 있고요. 납작해요. 꼬리도 노처럼 생겨서 수영을 아주 잘하고요. 물고기나 새 같은 작은 포유류를 잡아먹고 산다고 해요. 타이만 나거나 커다란 쥐인 카피바라 같은 자기보다 더 큰 먹이도 먹는다고 해요. 크기가 큰 만큼 정점에 있는 포식자겠죠. 그런 최강자인 이 그린 아나콘다에게도 불행은 있었어요. 국제자연보전연맹에 의하면 최소 관심종으로 지정되어 있대요. 심지어 사냥을 해서 고기를 얻기 위한 밀렵꾼들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고 해요. 이 아나콘다는 정말 크고 정말 매력적이니까 우리 인간들이 보호하고 야생에서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산에 한번 올라갔었는데 뱀 지나갈 때 풀 한 소리 들리는 거 아시나요? 그 풀 소리만 들려도 소름이 끼쳤는데 이렇게 큰 아나콘다 같은 애들을 직접 본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다음 아프리카 사하라 지역에서 발견되는 초대형 하마예요.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하마는 귀엽고 포동포동하잖아요. 약간 저처럼요. 꿀꿀. 하지만 실제 하마의 무게는 최대 4톤, 길이는 최대 4.3m까지 자란다고 해요. 이 크기와 맞짱뜰 수 있는 동물은 지구상에 코끼리랑 코뿔소밖에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3장이네요. 혹시 여러분들 야생에서 하마를 보면 절대로 다가가지 마세요. 귀여운 외모에 깜빡 속아 넘어가면 자칫 목숨을 위협받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하마가 인간을 많이 사망하게 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 하마한테 사망했던 사람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은 하마의 영역을 침범하기도 했고 심지어 그들이 물속에서 쉬고 있을 때 그들을 놀라게 한 결과라고 해요. 크고 사나운 평판에도 불구하고 하마는 초식동물이에요. 주로 풀을 먹고 자란대요. 이 하마는 수중 생활에 너무 잘 적응해 있다 보니까 물속에서 최대 5분 동안 숨을 참고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잠수할 때 물이 들어갈까봐 콧구멍과 귀를 닫을 수 있다고 해요. 제 콧구멍이랑 좀 닮았는데 부럽네요. 저는 수영 못해요. 꿀꿀. 혹시 수영하다가 하마를 만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세요. 잠수하고 있던 하마를 마주치면 목숨이 위태로울지도 모르니까요. 아, 그럼 물속으로 안 들어가면 된다고요? 하마는 땅에서 시속 30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해요. 전동 킥보드 최대 속도가 15에서 20km인 걸 감안하면 2배 정도 빠른 거예요. 그 거대한 크기의 몸이 30km 속도로 여러분들의 뒤를 뛰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아프리카 초원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하나 갖고 다녀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다음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이고 신비로운 생물이에요. 바로 대왕고래예요. 대왕고래의 길이는 최대 30m까지 자랄 수 있고 무게가 무려 약 173톤이나 나간다고 해요. 지구상에서 존재한 동물 중 가장 큰 동물이라고 해요. 이 대왕고래는 북극에서 남극까지 전 세계 바다에서 발견되거든요. 이 고래들은 일반적으로 크릴이라고 불리는 이 작은 생물을 먹는다고 해요. 물에서 크릴 새우를 걸러내기 위해 입에 수염판을 필터로 사용한대요. 하루에 최대 약 4톤의 크릴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하는데 4톤이면 새우깡 1000박스도 더 될 것 같아요. 이 대왕고래는 독특한 발성으로 유명한데요. 수중에서 먼 거리까지 들을 수 있다고 해요. 이러한 발성은 의사소통 및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어요. 이 대왕고래는 엄청난 크기에도 불구하고 빠르고 날렵하게 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시속 50km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해요. 와, 30m짜리 고래가 50km로 수영한다니 마치 영화 아바타의 한 장면이 떠오르네요. 이런 대왕고래는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멸종 위기종이에요. 국제보존협약의 보호를 받고 있고 개체수 회복을 돕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해요. 혹시라도 바다에서 놀다가 이 고래를 만나면 꼭 좀 놓아주세요. 이 고래는 자연에서의 장엄함과 힘을 상징하고 있는 영물이니까요. 영물은 우리가 꼭 지켜줘야겠죠. 저도 좀 꼭 지켜주세요. 꿀꿀. 혹시라도 여러분들 북극을 여행하다가 이 곰을 마주친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세요. 이 무시무시한 곰의 무게는 680kg가 넘고 키는 최대 3m까지 자란다고 해요. 이 곰들의 피부는 무척 단단해요. 추울 때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방이랑 모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영도 잘해요. 앞발로 노를 젓고요. 뒷다리로 방향을 조종해서 먼 거리를 헤엄칠 수 있다고 해요. 그 거리가 한 번에 무려 대략 96km까지 갈 수 있다고 해요. 저는 96cm 가기도 힘든데 우리 엄마는 왜 저를 돼지로 낳아주셨을까요? 부럽네요. 꿀꿀. 북극곰은 최상위 포식자로도 유명해요. 이 곰의 먹이는 주로 바다표범이에요. 바다표범도 나름 북극에서의 포식자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북극곰은 후각이 너무 발달되어 있다 보니 얼음 냄새 위에 있는 그 작은 바다표범의 냄새를 맡아 찾아서 잡아먹는다고 해요. 북극곰은 얼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먹이를 바다에 의존하기 때문에 해양 포유류로 분류된대요. 그런데 이 최상위 포식자 북극곰도 피해갈 수 없는 게 있었어요. 지금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국제자연보전연맹에서 취약종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서식지가 점점 사라지면서 점점 먹이를 찾기 힘들고 새끼를 기르는데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북극곰은 북극의 상징이라 그 지역의 많은 원주민들에게 문화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중요한 상징이라고 해요. 우리 북극곰들을 위해서 이번 여름엔 에어컨을 틀지 않는 걸로. 이 크고 무시무시한 동물이 꼭 육지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바닷속엔 더욱더 무시무시한 동물들이 살고 있어요. 이름부터 무시무시한 세계에서 가장 큰 물고기 고래상어예요. 이 고래상어는 몸길이 18.8m에 몸무게가 45톤까지 자라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정확하지 않은 비공식적 기록이에요. 공식적인 크기로는 최대 12m까지 자랄 수 있고요. 무게는 20톤 이상 나간다고 해요. 정말 어마무시한 크기네요. 12m면 거의 3, 4층 건물만한 크기거든요. 아니 4층짜리 건물이 바닷속에서 헤엄쳐 다닌다고 상상해보세요. 정말 상상만 해도 무시무시하네요. 이 무시무시한 크기인 만큼 먹는 것도 무시무시하게 잡아먹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렇지 않아요. 이 고래상어들은 엄청난 크기와는 다르게 플랑크톤이라는 작은 물고기를 먹는다고 해요. 거대한 입을 최대 1.5m까지 벌릴 수 있고요. 납작한 머리로 먹이를 잡아먹는다고 해요. 거대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이 고래상어는 인간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정말 신기하죠? 고래상어들은 느리게 움직이고요. 온순한 생물이에요. 종종 그들의 아름다움과 그 우아함 때문에 특히 다이버들이 더 많이 찾는 생물이라고 해요. 고래상어는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데요. 특히 인도양과 태평양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이 먹이와 적합한 번식지를 찾아서 먼 거리를 이동한대요. 일부 고래상어는요 1년에 8,000km 이상을 이동하는데 8,000km면 대략 서울에서 영국 런던까지 가는 거리거든요. 근데 비행기 안 타고 갈 수 있어서 너무 부럽네요. 꿀꿀. 그리고 이 고래상어들은 등에 독특한 흰색 반점이 있어요. 그 반점은 개체마다 다르고 서로를 식별하고 추적하는 역할을 한대요. 고래상어들의 이름표 같은 거겠죠. 과학자들은 그 반점들로 이동 패턴이나 행동, 고래상어 규모와 분포를 연구할 수 있다고 해요. 지금까지도 과학자들은 고래상어를 연구하고 있고 인류가 꼭 보호해줘야 되는 매혹적인 생물이라는 거 잊지 않도록 해요.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고래상어는 고래상어가 아니라 상어의 일종이라고 해요. 지구상에서 누가 가장 키가 큰 줄 알고 계시나요? 하승진 선수? 최용만 선수? 아니에요. 정답은 기린이에요. 기린은 어렸을 때부터 동물원이나 미디어에서도 자주 보던 친근한 동물이잖아요. 평균 키가 대략 5에서 6m까지 자라고요. 이 기린이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동물이라고 해요. 목 길이가 최대 1.8m까지 자란대요. 거의 제 키만 하네요. 목에 절을 달고 다니네요. 개소름. 그리고 이 긴 목으로 지형을 탐색한다고 해요. 목만 긴 게 아니라 다리도 길어요. 갓 태어난 기린 보고 있으면 좀 옆에서 일으켜 세워주고 싶더라고요. 기린은 초식동물이에요. 주로 아카시아 나무의 잎과 잔가지를 먹는다고 해요. 요 긴 목을 사용해서 높은 가지에 도달하고 혀로 잎을 벗겨낸다고 해요. 이 기린은 아프리카 어딜 가나 볼 수 있고요. 특히 사바나 초원에서 발견된다고 해요. 그리고 무리지어서 생활하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해요. 난 혼자가 좋은데 기린은 아닌가 봐요. 꿀꿀. 기린도 고래상어처럼 개체마다 고유 무늬를 가지고 있어요. 유전적으로 그 무늬는 개체마다 전부 다르다고 해요. 거대한 크기에도 불구하고요. 기린은 정말 빨라요. 시속 60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해요. 아까 하마 딱 2배네요. 이 킥보드로는 안 되겠네요. 기린은. 최소 스쿠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수영도 잘한대요. 긴 다리로 얕은 물은 그냥 걸어서 헤쳐나갈 수 있대요. 이건 좀 부럽네요. 근데 여러분, 기린한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키랑 몸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 작정하고 공격하면 무시무시한 위력을 가지고 있대요. 특히 뒷발차기 한 방 제대로 맞으면요 사자의 두개골도 함몰시킬 수 있대요. 심지어 서로 치고받고 싸울 때 서로 막 목을 휘둘러서 싸운대요. 거의 실뜨기로 할 수 있을 정도예요. 네, 여러분, 오늘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10대 동물들을 알아봤어요. 이 놀라운 생물들에 대해 배우는 것이 즐거웠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꿀꿀. 키우면 되는 개 품종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견종들이니 주의해주세요. 꿀. 첫 번째는 바로 아메리칸 불독이에요. 아메리칸 불독은 중대형에서 대형의 체구를 가지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매우 근육질이죠. 단단해 보이는 외모가 특징이에요. 독특한 턱과 넓은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외모부터 정말 인상적이지 않나요? 아메리칸 불독은 영국 불독과 미국의 가축 보호용 개들을 교배해서 미국에서 개발된 견종이에요. 이 견종은 주로 가축 보호라든지 작은 가축 작업에 사용됐다고 해요. 아메리칸 불독은 힘과 운동 능력이 무척 뛰어나요. 그들은 정기적인 운동을 통해 에너지를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죠. 아메리칸 불독이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과거에 가축 보호용으로 사용되었던 역사 때문이에요. 집을 지키는 그들의 용맹함이 일부 사람들에겐 위협이 되었던 거죠. 이 견종의 행동은 주인의 관리나 교육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적절한 훈련이나 책임 있는 소유가 중요하다고 해요. 이 아메리칸 불독은요, 일부 국가나 지역에서 소유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어요. 따라서 해당 지역의 법규 규정을 숙지해야 돼요. 이런 제한 사항을 잘 알고 있어야 아메리칸 불독과 함께 즐거운 추억들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홍콩 느와르 영화에 나올 것처럼 생긴 이 견종은 도베르만 핀셔예요. 도베르만 핀셔는 중대형 견종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우아하고 근육질의 슬림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머리는 또 강하고 긴 모양을 하고 있어요. 털은 짧고 매끈하고 검정, 블루, 이탈리안 그레이와 같은 그런 다양한 색상으로 나타나요. 이 도베르만은요, 19세기 독일에서 개발됐어요. 개량을 거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어요. 원래는 경비견이나 가정용 보호견으로 개발이 됐었는데 이 지능과 능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경찰견이나 군용견, 검색이나 구조견으로도 사용이 됐어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도베르만은 위험한 견종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이 도베르만이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과거에 경비견으로 사용되었던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일부 사람들에게 위협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경찰견이라든지 군용견으로 비춰지는 그 도베르만들의 모습이 좀 무서워 보일 수 있었던 거죠. 도베르만 핀셔도 일부 국가와 지역에서 소유 제한이 있어요. 따라서 해당 지역의 법과 규정을 잘 숙지하고 이 강아지를 키우기 전에 관련 정보들을 꼭 확인해줘야 돼요. 이 늑대같이 생긴 이 견종은 체코슬로바키아 늑대개예요. 근육질이고 우아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긴 머리랑 뾰족한 귀, 강력한 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몸은 정말 탄력 있고 균형이 잘 잡혀 있어요. 털은 밀도가 높고 두꺼워서 추운 환경에서도 보호 기능을 한다고 해요. 이 체코슬로바키아 늑대개는 1955년 체코에서 개발된 견종이에요. 체코슬로바키아 늑대와 독일 몰리녹스의 교배로 탄생했어요. 원래는 경비견이나 수렵견으로 사용되기 위해 이 품종 개량이 되었는데 이 유전적으로 늑대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해요. 물론 힘도 세고 운동 능력도 뛰어나요. 그리고 체력도 좋고 인내심도 뛰어나다고 해요. 이 체코슬로바키아 늑대견은요, 유전학적으로 야생 늑대와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그에 알맞은 훈련과 사회화가 필요하다고 해요. 혹시라도 잘못된 훈련으로 인해 공격성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해요. 야생 동물이랑 교류할 때 꼭 주의가 필요하겠죠. 늑대는 너무 무섭다 꿀. 체코슬로바키아 늑대견도 일부 국가와 지역에서 특별한 규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늑대에 대한 유사성을 고려한 결과겠죠. 이 견종을 기르거나 이 견종 기르는 걸 고려할 때 해당 규제에 대해 잘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무섭게 생긴 도사견은 대형 견종이에요. 강력하고 근육질의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몸은 탄력 있고 힘이 막 넘쳐요. 넓은 턱이랑 두꺼운 목을 가지고 있어요. 머리는 또 크고 균형 잡힌 형태를 갖추고 있고요. 이 일본 도사견이라고 불리는 견종은 일본에서 기원한 견종이에요. 사무라이 문화에서 이 견종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사무라이들의 전투 능력 개발과 가축을 보호할 때 이 견종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투견 대회에서 좀 자주 보인다고 해요. 힘도 강하고요, 운동 능력이 뛰어난 견종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체력이 좋아서 정기적인 운동이나 활동이 필요하다고 해요. 일본 토사견은 강력한 힘과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대요. 그로 인해 위험한 견종으로 여겨져요. 올바른 훈련과 사회화 없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이 주인의 지도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일본 토사견을 기르는데 제한이 있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해당 규제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기르셔야겠죠. 이 우람하게 생긴 개는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예요. 보시는 것처럼 진짜 근육질의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중형에서 대형의 체구를 가지고 있고요. 단단하고 균형 잡힌 체형을 가지고 있어요. 머리는 중간 크기로 강하고 우아한 모습을 보여줘요. 털은 짧고 매끄럽고 다양한 색상으로 태어난다고 해요. 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는 영국의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와 영국의 볼리 테리어를 조상으로 가지고 있는 견종이에요. 원래는 사냥, 경비견, 가정용 보호견 등 다양한 곳에서 길러졌다고 해요. 그 후 미국으로 전해져 미국에서 독자적으로 발전되었어요.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는 강력하고 운동 능력도 뛰어나다고 해요. 근육질에 뛰어난 체력으로 활동적인 환경과 정기적인 운동이 필요하겠죠. 이런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가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이유에는 몇 가지 요소가 또 있어요. 그들은 강력한 턱과 근육을 가지고 있어 보기에도 위협적이에요. 거기에 물리적인 힘도 굉장히 세서 위험하죠. 잘못된 훈련으로 인해 공격성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잠재적인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일부 국가와 지역에서 특별한 규제가 있다고 해요. 아마도 이 견종의 인식과 위험성 때문이겠죠.
이 필라 브라질레이로는 대형 견종이에요. 그들은 강력하고 근육질의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큰 머리와 강하고 넓은 턱을 가지고 있어요. 매우 강력해 보이고 근육이 빵빵한 뒷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필라 브라질레이로의 털은 짧고 매끄러워요. 주로 검은색이나 베이지 또는 탄색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필라 브라질레이로는 브라질에서 기원한 견종이에요. 원래는 가축의 보호를 위한 견종이었어요. 이들은요, 가축의 경계를 지키기 위해 민첩성과 강력함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필라 브라질레이로는 주인에게 충성심이 굉장히 깊다고 해요. 그런데 일부 개체는 주인 이외에 낯선 사람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해요. 그들의 공격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견종은요, 일부 국가와 지역에서 또 마찬가지로 기르는 게 제한되어 있어요. 그들의 강력한 성품과 위험성을 고려한 결과값이죠. 브라질에서는 종종 이 필라가 제규어를 물고 온다는 소문이 있다죠. 무섭다 꿀. 이 시바견처럼 귀엽게 생긴 이 아키타 이누는 중대형 견종이에요. 귀여운 외모와 동시에 크고 강한 체구를 가지고 있어요. 근육질이고 균형도 잘 잡혀 있어요. 머리는 중간 크기로 살짝 뾰족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털의 밀도가 높고요. 겨울에는 또 두껍게 자란다고 해요. 색상은 주로 흰색이나 레드, 블랙 등이 흔히 나타난다고 해요. 이 아키타 이누는 일본에서 기원한 견종이에요. 원래는 사냥견이나 경계견으로 많이 길러졌어요. 일본의 아키타현에서 유래하여 그 이름을 갖게 되었고요. 고대 일본의 역사 문화와 깊은 연관이 있거든요. 훈련과 육성에 대해 엄격한 전통이 있다고 해요. 이 아키타 이누는 사회화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다른 개나 낯선 사람에 대해 예민하게 경계심을 나타낸다고 해요. 다행히 주인에게는 충성심이 깊고 용감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주인은 적절한 사회화와 긍정적인 훈련을 통해 안정적인 행동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줘야 해요. 아키타 이누 또한 일부 국가에서 특별한 규제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자기 보호적인 성향을 가진 견종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이 로트와일러는 중대형 견종이에요. 튼튼하고 근육질의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몸은 탄력 있고요. 균형 잡혀 있어요. 넓은 턱과 강력한 이빨도 가지고 있어요. 털은 짧고 두꺼워서 추운 환경에서도 보호 기능을 해요. 주로 검은색과 탄색의 조합으로 많이 태어난대요. 이 로트와일러는 독일에서 기원한 견종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원래는 가축의 보호를 위해 사용되었어요. 가축의 경계를 지키는 능력이 워낙 뛰어나서 수렵견이나 작업견으로 많이 길러졌다고 해요. 힘이 매우 좋고 운동 능력도 뛰어나고요. 뛰어난 체력과 인내력도 가지고 있어요. 대신 규칙적인 운동과 활동을 통해 이 에너지를 소모시켜줘야겠죠. 주인에게 충성심도 깊고요. 용감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낯선 사람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고 공격성을 나타낸다고 해요. 이런 강한 공격성으로 인해 유럽과 미국에서는 경비견의 대명사로 불려요. 침입자가 못 움직일 때까지 무자비한 공격을 퍼붓는다고도 하죠. 로트와일러도 일부 국가와 지역에서 특별한 규제가 있대요.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고로 인해 인식된 위험 요인과 견종의 강한 특성 때문이래요. 로트와일러는 주인과 강한 인연을 형성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해요. 주인이 이 견종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요. 적절한 훈련과 사회화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견종으로 성장시켜줬으면 좋겠네요. 포근하게 생긴 이 차우차우는 중형 견종이에요. 사자견으로 불릴 만큼 정말 유니크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두껍고 풍성한 털을 가지고 있고요. 머리 크기가 크고 둥글어요. 귀는 또 작고 짧게 서 있고요. 차우차우는요, 중국에서 기원한 견종이에요. 그들은 고대 중국에서 가축의 보호라든지 사냥, 경비 등의 다양한 용도로 길러졌다고 해요. 그리고 중국 문화와 깊은 연관이 있어요. 중국의 역사적인 유물에도 빈번하게 등장하죠. 이 귀엽게 생긴 외모와는 다르게 차우차우는 중형 견종 중에서도 근력이 상당히 강하고 힘이 센 편이라고 해요. 자기보다 덩치가 조금 더 큰 다른 견종과 싸움에서도 절대 밀리지 않는다고 해요. 이 차우차우는 일반적으로 차분한 성격을 가지고 있대요. 하지만 낯선 사람이나 동물에 대해선 조심스럽게 반응한다고 해요. 이 차우차우도 일부 국가에서 규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차우차우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의 근육과 무시무시한 치악력이 때로는 위협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두터운 털 때문에 더운 기후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대요. 차우차우 나랑 좀 닮았는데 꿀? 이 잘생긴 견종은요, 독일 셰퍼드로 중대형 견종이에요. 그들은 강력하고 근육질의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정직한 자세와 우아한 품성을 보여줘요. 그들은 중간 크기의 머리랑 약간 뾰족한 귀를 가지고 있거든요. 몸은 탄력 있고요. 밸런스가 좋은 체형을 가지고 있어요. 털은 두껍고요. 주로 검은색과 탄색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독일 셰퍼드 이름처럼 독일에서 기원한 견종이에요. 원래 가축의 관리를 위해 길러졌다고 해요. 이 지능과 능력이 워낙 뛰어나서 경찰견이나 구조견, 수색견 등으로 다양한 역할들을 한다고 해요. 그로 인해 셰퍼드는요, 인기가 많아요. 독일 셰퍼드는 지능적이고 또 충성스러운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부적절한 훈련이나 사회화 부족으로 인해 문제 행동을 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강력하고 운동 능력이 뛰어난 견종이 그런 행동을 보이면 충분히 위협적이겠죠. 일부 개체는 과도한 경계심이라든지 예민한 성향을 가질 수도 있다고 해요.
지금 이 호랑이와 싸우고 있는 개는 핏불 테리어예요. 이 핏불 테리어는요, 중형에서 대형 견종이에요. 이 핏불 테리어는 강력한 근육질의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머리와 턱이 단단하고요, 넓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털은 짧고 매끈하고 다양한 색상으로 태어난다고 해요. 이 핏불 테리어는 영국에서 기원한 견종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사냥을 위해 길러진다고 해요. 이들은 용감한 성격을 또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과거에 투견으로도 많이 길러졌다고 해요. 이들은요, 탁월한 체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요. 뛰어난 운동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죠. 이 정기적인 활동과 충분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 핏불 테리어가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강력한 턱과 근육을 가지고 있어 그 물리적인 힘이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해요. 부적절한 훈련이나 사회화 부족으로 인해 사람을 또 공격할 수도 있대요. 미국에서 제일 사람을 많이 죽인 견종 1위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이런 견종의 특성과 지금까지 발생했던 위험 사례들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규제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강력한 턱과 근육은 물리적으로 충분히 위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핏불 테리어를 포함해 모든 견종들은 주인의 책임과 적절한 훈련 아래에서 충분히 관리될 수 있어요.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강아지들과 사람들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에서 나온 품종 외에 또 다른 무시무시한 맹견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꿀.